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한 폐렴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로 들어오는 이들 가운데서 감시 대상을 우한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고요. 외교부는 우한시에서 우리 유학생 등의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사회부 김현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기자, 걱정이 됩니다. 예. 우선 우리나라 확진자 2명 있었는데 이분들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 확진자는 이제 CT에서 폐렴 소견이 나왔지만 그래도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중국인이었죠? 네,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여성분이고요. 예. 이제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두 번째 확진자 상태도 현재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어느 나라?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남성분인데요. 이제 이 두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69명도 아직까지는 특이할 증상 없이 이제 괜찮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보건당국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전파력이 낮다고 보고 증상 발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오늘 오전이었죠. 외교부가 우한 폐렴 감시 대상 지역을 여기 우한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중국 대륙 전체로 이제 확대시켰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이제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제 항공편은 모두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직항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한 폐렴이 이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인들의 입국 전체를 감시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의심 환자와 조사 대상을 이제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상을 우한에서 중국 전역으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제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 지역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먼저 선제 조치를 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일이야 우리 정부가 선제 조치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한이라는 도시의 주민 수가 1,100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민이 한 1,000여 명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교민들이 이제 이 가장 걱정인데 지금 우한에서 지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한이 다 통제됐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이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한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외부와 연결되는 항공, 기차편은 모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우한의 교민과 유학생이 약 1,000여 명 정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절반인 500명가량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외교부는 중국 우한시를 포함해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 정보를 3단계, 즉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뭐 귀국할 수 있는 비행기 편 마련이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중국에서 치료하던 의료진도 뭐 사망했다고 하던데 전파력은 또 어느 정도나 되는 거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들은 이제 주로 침방울 안에 섞여 날아가서 전염이 됩니다. 예. 하지만 바이러스마다 성격이 달라서 전염성에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사스에서 메르스 사이로 추정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신종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보다는 사스에 더욱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병원에서만 전염이 이루어졌던 메르스와 달리 이번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 지역 사회에서도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파력이 사스의 10배 정도다 이런 예상을 내놓는 중국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 이제 지역 사회까지는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파력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음압 격리 조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면은 전염 가능성은 뭐 사실상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부 병원들은 이 전염 공포 때문에 환자들 발길이 줄어든다든지 또 주변의 상인들도 손님이 안 올까 봐 또 걱정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음압 병실에 있으면은 병실 밖으로 이제 전염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기침 분비물이 이제 밖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음압 병실은 안쪽의 압력을 낮춰서 기침을 해도 병균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모여 있게 됩니다. 네. 외부의 오염을 차단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 때도 뭐 계속 환자를 봤던 데고 그 이후에 계속 병상도 확대되고 이래서 아주 베테랑급의 병원들이거든요. 지금 음압격리 병상에 있는 환자의 영향이 일반 병실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은 아니어서 그거는 좀 기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음압 병실에 있으면 하여튼 전염은 더 안 시킨다 이런 전문가 얘기 들어봤고. 자, 그리고 뭐 설 명절 연휴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지금 뉴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이 예방법 몇 가지만 좀 알아볼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철저한 손 씻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 손 씻기 저희가 이제 자주 듣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는 체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해 전 애리조나 대학의 미생물학자 찰스 거버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버 박사는 한 사무실 빌딩에서 이제 무해한 바이러스를 한두 군데 이제 문고리와 테이블 표면에 이제 각각 묻혀놨습니다. 네, 저 장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4시간도 안 돼서 같은 빌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40에서 60%가 손에서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손을 씻은 경우에는 80%에서 90%까지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손을 자주 씻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한 폐렴 예방 뭐 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손 씻기하고 마스크 역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우한 폐렴이 잠복기까지 고려하면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별탈 없이 지나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사회부 김영 기자였습니다.